안녕하세요. 두아들 아빠 형, 두아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사실 지금부터는 그 좀 새로운 마이크로 녹음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좀 배송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오는 대로 그건 좀 좋은 음질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월가는 당신의 비트코인을 노린다 헐값에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영문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그 전화 산업이 그 인터넷 전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화 산업을 하려면 돈을 벌려면 당연히 무료로 이렇게 배포하는 인터넷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금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로비도 하고 불법이라는 뭐 집회도 했겠고 많이 방해를 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그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다 환영을 받지 못하겠죠. 특히 기존의 그 금융 뭐 어떤 산업의 강자들이 있겠죠. 그분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크립토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과 블록체인이 아주 지금 초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 산업의 강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월가에서 어떻게 우리 대중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말과 달리 실제로 무슨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그것들을 제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비트코인의 2021년 그래프입니다. 이때 사실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그때 이제 구겐하임의 CIO 최고 투자 책임자께서 한창 오르기 직전인 한 2월 달 무렵에 21년도죠. 비트코인이 하나에 4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6억이 넘는 돈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많이 올랐죠. 근데 그 올랐을 때 6만 달러까지 갔을 때 이분께서 비트코인이 6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우리 돈 9억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당연히 못 갔고요.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석가탄신일 그 부다 빕을 맞고 마이너스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3만 달러로 안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분께서는 다시 비트코인은 1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5,000달러까지 가진 못했지만 다시 반대로 6만 7천, 8천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또 3만 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이분은 비트코인이 8천 달러까지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 70% 이상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가격이 매우 올랐을 때 환희의 순간에는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사야겠죠. 그리고 공포의 순간에서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공포심을 조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비싸게 샀던 코인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뭐 잘 아시죠? 여기 회사는 미국의 상장 기업 중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가 지금 누군지 봤더니 톱 10을 뽑아봤더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블랙록도 있으시고요. 그다음 뱅가드, 그다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워런 버핏 투자 수익률의 거의 3배가 넘어갑니다. 여기는 굉장한 높은 수익률로 유명한 투자 기관이고요. 뭐 저희가 제일 밑에 보시면 잘 알고 있는 모건 스탠리도 이름을 올렸네요. 이 전통 금융의 이 기관들은 그 비트코인이나 그 이더리움 ETF가 아직 없기 때문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어떤 기업의 돈을 엄청 빌려준 다음에 그것을 빚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간접 보유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 금융들이 간접 보유를 하고 있다. 레이 달리오는 그가 비트코인을 사실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썸이라고 해서 뭐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브릿지워터라고 하는 그 회사가 크립토 펀드를
최초로 준비 중에 있다. 지금 뭐 도입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피터 틸입니다. 이분은 그 페이팔의 초기 창업자시죠. 이분은 그 비트코인을 실은 나 많이 가지고 있다. 역시 커밍아웃을 선언하시는데 underinvested 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비트코인 투자를 했는데 너무 조금 투자해서 실은 너무 후회가 남는다. 이 얘기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폴 트더 존스입니다. 이분은 사실 월가에서 소위 뭐 연예인의 연예인이라고 하죠. 이분은 투자자 중에 투자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분도 비트코인을 본인의 그 유동성 자산의 2%를 투자했다고 밝히셨죠. 그게 우리 돈 1,000억이 사실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뭐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인플레이션이 휘몰아쳐도 크립토는 매우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실제로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팔았다는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빌 밀러십니다. 이분도 그 억만장자 투자자시고요.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는데 이분도 초기 투자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어쩌다 보니 본인 개인 그 자산의 50%를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잭 도스입니다. 이분은 트위터 창업을 하셨죠. 근데 지금은 그 CEO에서 당연히 물러나셨고요. 스퀘어라고 하는 기업을 사명을 이제 블록으로 이제 바꾸신 다음에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제 비트코인 중심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 결제 회사가 아니라 이 크립토 결제까지도 다 품는 그 좀 그 이 산업에 자기가 최첨단으로 먼저 좀 달려가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블록이라는 회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시 우드죠. 돈나무 언니 저희들에게도 잘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 투자 경력이 사실 50년이 넘습니다. 기존에 소위 말하는 뭐 테슬라부터 온갖 그 좋은 기업들의 초기를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셨죠. 하지만 작년부터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ETF도 수익률이 정말 많이 실은 떨어지셨고요. 근데 이분은 사실 그레이스케일의 그 비트코인 신탁을 가장 먼저 구매하신 기업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뭐 한 20만 원 됐나요? 그러니까 매우 낮은 가격에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셨던 분께서는 지금 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건 어쨌건 2030년까지 비트코인 하나에 1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13억에서 14억 이상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전혀 이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팀 드래퍼입니다. 이분의 할아버지께서 그 미국 실리콘밸리 최초의 벤처 캐피털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초기 기업을 투자하셔서 수익을 많이 거두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직업으로 만드신 분이고요. 이 팀 드래퍼는 그분의 손자입니다. 이 팀 드래퍼의 아들 애덤 드래퍼도 똑같은 지금 VC로 활동을 하고 있죠. 이분께서는 비트코인이 내년 초까지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렇다고 뭐 이분이 다 맞췄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신의 의견을 여전히 조금 더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은 멕시코에 있는 빌리어네어시죠. 리카르도 살리나스인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멕시코 재계 그 부호 서열 3위입니다. 우리로 치면 거의 SK의 뭐 최태원 회장님이나 뭐 현대의 어떤 그 그룹 총수 정도 되신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분 역시도 비트코인 뭐 2013년도부터 이렇게 사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자신의 유동성 자산 포트폴리오의 60%를 비트코인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채권 투자를 최악의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샤크 탱크 뭐 미국의 그 TV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지셨죠. 케빈 오리어리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국적이 캐나다세요. 캐나다의 억만장자로 최근에 좀 많이 알려지셨는데 이분이 커밍아웃을 하셨죠. 나 실은 코인 프로젝트 32개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투자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FTX 거래소에도 투자를 하셨다가 이번에 뭐 결과가 좋지 않으셨죠.
근데 이분께서는 지금 캐나다인임이심에도 불구하고 미국 그 워싱턴 DC에 살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국회가 워싱턴 DC에 있죠. 거기에서 이분은 지금 소위 말해서 국회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뭐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과 또 디지털 상품법, 이 디지털 커머디티라고 하는 법이 나와야 ETF가 허가가 됩니다. 이런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실제로 로비를 하고 있고요. 그 로비가 돼서 법이 통과가 돼야만 그가 고객으로 갖고 있는 국부 펀드들, 연기금 펀드에게 기존 사업에 더해서 새로운 신규 수익원,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판매를 많이 하시겠죠. 정말 애가타게 이 법 규제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케빈 올리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뭔가 지금 알고 계시겠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그 암호화폐 월렛을 출시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또 가짜 뉴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면 실제로 미국 금융 당국에 결제업체 허가 신청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결제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암호화폐를 집어넣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도치코인이 얼마 전에 좀 그 펌핑이 일어났던 게 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죠. 싱가포르의 가장 유명한 국부 펀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테마섹인데요. 작년에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의 라울 팔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실은 테마섹이 비트코인 채굴업자들로부터 비트코인 사고 있다는 소문을 접수했다라고 자신의 이제 방송이와 트위터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싱가포르 그 국부 펀드 테마섹은 이것을 반박한 거죠. 비트코인 나시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인터뷰를 해봤더니 다만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게 비트코인을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암호화폐 보유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뭐 이건 우리의 권한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과 전혀 다른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살 수가 없다. 지금 인프라도 법도 규제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고 싶어 죽겠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이 국부펀드는 테마섹은 2020년도죠. 그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라고 하는 그 이제 협회 단체에 가장 먼저 합류를 했던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혼동을 주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는 정말 뭐 엄청난 억만장자 뭐 기업들이 너도 나도 크립토와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개발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린 기관들 많습니다. 실제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뭐 IMF 총재 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폴 크루그만 또 JP 모건 월가의 황제시죠. 비트코인 다 다단계 사기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3년 전에 4년 전인가요? 그 유시민 그 경제학자께서 다 사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분들이 비트코인이나 크립토라고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가능성. 실제로 전통 경제학자이실수록 기존에 없었던 갑툭튀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기존의 패러다임과 견해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해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비트코인이랑 크립토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를 누구보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거 손도 대지 마. 이거 위험한 거야. 사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뭐 공신력 있는 기관 뭐 임원진들이 역사상 최악의 다단계 사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우리의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크립토를 원한다는 거죠. 헐값에 매우 싸게 구입을 하고자 하는 속임수라는 저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지금 이런 하락장에 좀 팩트 위주로 또 정보를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 영상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또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